이번 영상은 이 차트 매매 시 자신의 주력 매매 방법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방법이자 첫 단계인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력 차트상으로 주력 매매 방법 뭐 다양한 부분이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눌림목 매매냐 또는 돌파 매매냐 이 두 가지가 일단 큰 줄기로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눌림목과 돌파 매매라는 그런 양대 매매 형태에서 이제 다양하게 파생된 그런 원칙과 기준들이 다른 부분들을 우리가 활용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요 예시 종목을 보고 우리가 요 구간대에서 나는 매수를 할 것인가, 아니면 또 누군가는 나는 아직은 매수를 할 구간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나눌 수도 있겠죠. 누군가는 이 차트의 모습을, 일봉 차트상의 모습을 보고 여기 들어갈 만은 하겠는데 하고 들어갈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누군가는 아니다, 조금 더 있어 봐야 되겠다, 아직은 좀 차트가 덜 만들어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요 구간대가 한번 볼까요? 요런 구간대가 어떤 모습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기서도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다, 아니면 나는 아직 들어가야 될 이유를 못 찾겠다. 그렇죠? 결국에는 이러한 부분이 나눠지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다음 차트상의 그림을 보게 되면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요 일봉 차트상의 모습에 제가 이제는 몇 가지 중요한 차트 기준 라인들을 이렇게 한번 그려봤습니다. 먼저 회색의 음영 부분을 보게 되면은 이 종목은 일봉 차트상에 이렇게 하단이 계속 특정 라인대에서 지지가 나오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렇게 여러 번 하단 라인, 지지 라인이 만들어졌고, 상단도 보게 되면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은, 그렇죠? 상단 라인도 이렇게 몇 번의 고점을 만들면서 이렇게 특정 라인대를 형성해 놓고 움직임이 위아래 이런 식으로 파동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박스권, 횡보권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박스권을 요날 돌파를 하고 다시금 최근에 지수 급락과 함께 쭉 밀렸다가 이제 지수가 반등을 하면서 함께 동반 상승을 이렇게 해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데, 일단은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올해 1월 2일 날 이렇게 고점을 만들고 쭉 하단 라인을 그 다음 고점을 연결했더니 요런 추세 상단 저항 라인을 만들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요 또 하나의 라인을 보게 되면은 요때 고점들, 요것들이 이게 지난주 어제죠. 어제 금요일 날의 일봉입니다. 요렇게 요게 요 라인이 또 이렇게 보니까 단기 저항이 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도 보입니다. 자, 이렇게까지 봤을 때 내가 요 구간대에서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 구간대에서 나는 매수를 해볼만 할 것 같다, 아니다, 이렇게 봤더니 아직 저항이 여기도 있고 여기 뭐 추세 상단도 막 있고 이 저항이 주가의 상승을 가로막을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렇죠? 이런 생각들이 다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각자 생각이 똑같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음 그림을 보게 되면은, 자,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차트를 통한 매수 방법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선택할 때 뭐 다양하게 매수 뭐 기법이든 뭐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최종적으로는 큰 틀에서 보면 눌림목 매매에서 파생된, 그리고 돌파 매매에서 파생된 이 양대 눌림목이냐 돌파 매매냐가 큰 줄기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기서 봤던 구간에서 이렇게 매수를 하게 된다면 이제는 우리가 눌림목을 좀 공략한,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가 볼까요? 여기죠. 눌림목을 공략한 그런 매매 형태가 될 것이고, 그리고
요 추세 상단이든 요 저항 라인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고 들어가는 거는 우리가 이제 돌파 매매, 또 여기에 아울러 요런 전고점도 이렇게 돌파가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랬을 때는 우리가 돌파 매매로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눌림목 매수와 이 돌파 매수 주력 매매 방법의 선택. 그렇죠. 나는 눌림목이냐 돌파 매매냐 어떤 것을 주력 매매 방법으로 선택해야 될 것인가. 자, 먼저 눌림목 매수 특징적인 부분을 좀 보게 되면은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기 전에 낮은 가격에 미리 매수가 가능하지만 상승할지 하락할지에 대한 확실한 신호를 확인할 수 없는 불확실한 구간에서 매수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요 구간대가 상승 흐름이 나올지 다시 하락으로 빠질지 알 수 없는 불확실한 구간이잖아요. 그렇죠? 다시 돌아가 볼까요? 요런 구간이니까 여기서 뭐 오른다 내린다 알 수가 있을까요? 없죠. 하지만 낮은 가격에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기 전 낮은 가격에 매수를 함으로써 위험 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장점이자 단점을 갖고 있는 눌림목 매매세. 그리고 두 번째는 돌파 매수. 특정 저항을 돌파하는 현재 상황의 상승 실온을 확인하면서 이렇게 매수에 가담할 수는 있지만은 이러한 저항을 돌파하는 현재 상황이라는 것은 이미 높은 상승률에 나온 상황이고 그러한 높은 상승률에 매수해야 하는 위험성이 동반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돌파 매매 잘못 들어갔다가는 속임수 상승 쭉 올렸다가 돌파가 다 나오는 척 하면서 장 중후반원 갈수록 다시 하락하면서 캔들이 윗꼬리를 길게 다는 그런 윗꼬리 속임수 상승 이후 윗꼬리 하락도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디 모습을 보냐면은 뭐 요런 구간도 어떻게 보면 작은 요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이렇게 윗꼬리도 달고 쭉 내려왔죠. 다행히 그 이후부터 조금 며칠 좀 상승이 나왔지만 이렇게 만들고 그대로 또 다이렉트로 내려 꽂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눌림목 매수와 돌파 매수의 장점이자 단점들이 각각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눌림목 매매와 돌파 매매 중 어떤 것을 나의 주력 매매로 이렇게 삼을 것인가는 다른 사람을 따라해서는 뭐 수익률이 높이 나오는 다른 사람의 영상이나 매매 일지를 보고 나도 그렇게 똑같이 따라야겠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 투자 환경과 개인 성향 등에 따라 자신에게 맞는 매매 형태를 선택하고 꼭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투자 환경과 개인 성향이라는 것이 이렇게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이 투자 환경이라는 것은 시장과 종목을 실시간으로 계속 확인할 수 있어 빠른 대응이 가능한가? 아니, 직장인들이 돌파 매매한다고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들어갔다가 계속 체크하지 못하고 에이, 돌파했으니까는 더 오르겠지 하고 본인의 일을 하는 그런 직장인이라면 돌파 매매가 맞을까요?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미 높은 상승률이 나온 상황에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자칫 이렇게 시장과 종목을 실시간으로 계속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돌파 매매는 매매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직장인들은 돌파 매매보다는 뭐 눌림목 매매를 통해서 미리 상승 확률이 높은 그런 상승 종목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을 미리 들어가는 것이 맞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개인 성향, 느긋한 성격인가 급한 성격인가 또 판단과 대응이 빠른가 느린가 등의 아주 개인차가 있겠죠. 그렇죠? 우리 증권사들이 실전 투자 대회할 때 뭐 상당히 젊은 친구들이 스캘퍼, 그렇죠? 스캘핑이던 초단타죠. 뭐 어쨌든 단타 매매로 수익률 상위권에 오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젊은 친구들이 경험이 많아서
그런 수익권의 상위 수익권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런 경이적인 수익률을 올리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미 그들은 일반 사람들하고는 다른 빠른 판단력, 그렇죠? 빠른 판단력과 대응이 갖춰져 있는 일반 사람들보다 상당히 장점을 갖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전에 예시를 들었지만 아무리 게임을 좋아해도 우리 모두가 유명한 프로게이머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들의 그런 빠른 손과 빠른 판단력과 과감한 결정력과 냉철한 판단,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처럼 개인 성향에 따라 우리가 돌파 매매를 통한 매매를 할 것인가 아니면 좀 느긋한 눌림목 매매를 할 것인가 이것도 성향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누군가를 따라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스스로 투자 환경, 개인 성향을 파악해서 이렇게 차트상의 주력 매매 방법을 어떤 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그것은 어느 누가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또 따라해서려고 해서도 안 되는 것이며 자신이 스스로가 나를 객관화시켜서 파악하고 그리고 나서 결정을 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눌림목 매매도 해보고 돌파 매매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해보면서 스스로 자기에게 맞는 주력 매매 방법을 찾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어느 한 가지만 해봐서는 파악이 어려우니까 다만 손실이 나는 매매 방법을 계속 유지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환경과 개인 성향에 따라 개별적으로 차이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차트 매매를 했을 때 주력 매매 방법인 이 눌림목과 돌파라는 큰 범위 내에서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